오늘은 절지를 들어갈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묘지 공부를 했거든요. 조금 편집을 하다 보니까 초보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살짝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길게는 말고 짧게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묘지를. 묘지는 이제 저번 시간 설명드렸던 것처럼 묘지 자체가 이게 삼합 운동을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묘지는 모두 토였어요. 그쵸? 진술, 충미. 그래서 묘지는 끝난 거긴 하지만 삼합 운동을 다 끝내고 나면 그 결과가 생기잖아요. 해묘미 운동을 하면 간목이 생기고, 인호술 운동을 하면 병화가 생기고, 신유술 운동을 하면 사유축 운동을 하면 경금이 생기고, 신자진 운동을 하면 임수가 생기죠. 그것들을 다 모아놓는 묘지이기만 한 게 아니라 창고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묘지 같은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사주에 사실은 좀 가진 게 있으신 분들이에요. 없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또 뭐 축토라던가 술토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신금도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거 보물창고라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거, 요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뭐 진토 같은 경우가 뭐 임수가 들어가 있지만 뭐 이거 볼까요? 여기는 뭐 을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는 경금한테 또 재성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성고가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맞죠? 예. 그래서 이런 토 같은 것들이 갖고 있으신 분들은 유리하신 점들도 있어요. 물론 임묘시키는 작용들도 없지는 않지만 두 가지를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묘지를 지나서 우리가 이 다음으로 절지를 할 거거든요. 절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자유롭다. 자유롭다. 또? 끝이라는 것 대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쵸. 묘지가 이제 삼합운동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이렇게 12운성 그려서 요게 묘지인데 여기 묘지에서 장생은 음에서 양으로 다시 요게 바뀌는 기운이라고 그때 말씀 한번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가 절지예요. 절자가 끊을 절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 단절하다 할 때 우리가 그 절자를 쓰고 절단기 같은 거 할 때 거기 절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절은 요 삼합운동을 끝낸 걸 한번 끝낸 거예요. 여기가 딱 끊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우리가 죽으면 저승을 가잖아요. 저승을 가는 길인 거예요. 여기가 태지죠. 태지가 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묘지에서 모아놨던 이 삼합운동의 흔적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시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죽고 나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걸 상상해 보시면 돼요. 이제 불교로 따지면 우리가 죽고 나면 삼도천을 건너가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 따지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5개의, 그쵸? 5개의 죽음의 강을 지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승과 현실을 갈 때 강을 건넌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끊어버리고 간다는 뜻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스위치 같은 느낌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딱 켰다가 껐다가 하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그런 작용들을 하는 거거든요. 요 절지에서. 근데 요 절지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런 곳은 아니에요. 묘지가 삼합운동이 끝나서 묘지라서 묻혔다고만 하기에는 가진 것도 많고 그런 것처럼 절지에서도 반전이 있는 곳이에요. 스위치처럼 탁탁 켜고 끄는 것처럼 절지에는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탁 단절되고 끊어지고 없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 반면에 확 좋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절지가. 그래서 절지를 살펴보면 먼저 십성 문제 한번 볼게요. 십성이 우리가 5개, 5개에서 나눠지죠. 그 비겁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식상이 있죠.
재성이 있고 관성이라는 여기에서 십성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아까 절지에서 확 좋아졌다 확 나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가장 해당되는 십성이 뭘까요? 관성과 재성이죠. 그래서 절지는 모두 관성과 재성이에요. 그래서 간목의 절지부터 한번 볼게요. 간목이 신금이 절지고, 그쵸? 을목은 유금이 절지고, 병화는 해수가 절지고, 정화는 자수, 무토도 해수가 절지죠? 기토는 자수가 절지고, 경금, 임목이 절지고, 신금은 묘목이 절지고, 임수는 사화가 절지고, 계수는 오화가 절지예요. 여기 무기토는 깍두기니까 빼고 생각하시고, 갑을병정은 모두 편관이죠. 그쵸? 간목의 신금도 편관이고, 을목의 유금도 편관이고, 그쵸? 병화의 해수도 편관이죠. 편관은 편관인데 얘는 천을귀인이죠. 자수도 편관이에요. 얘네들은 무토하고 기토도 요거는 편재이고, 경신임계도 모두 편재죠. 요것도 편재, 임수의 사화도 편재. 이게 천을귀인이죠. 여기도 편재. 그래서 절지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반전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곳인데, 십성으로도 가장 드라마틱할 수 있는 십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편관이 그냥 뭐 장생에 있다던가, 편관 장생도 있잖아요. 다른 어떤 12운성지에 있을 때보다 절지에 있을 때 더 좀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걸 느끼는 본인들도 조금 더 깜짝 놀랄 수도 있고, 그쵸? 그걸 염두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금 또 이 절지라는 거는 아까 절초봉생 얘기하셨죠? 예, 절초봉생도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예, 끊어진 곳에서 다시 살 길을 찾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지는 딱 끊어져서 죽어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방전됐다는 뜻이 아니고 코드를 좀 뽑았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리셋을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갑신일주나 을류일주 같은 경우에는 일지로 둘 수 있죠. 관을. 예. 그렇다면은 일단 관성부터 한번 보면 여기서 관성이 지금 절지인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편관이죠. 정관이 아니고. 관성이 어떤 거예요? 나를 극하는 성분이죠. 근데 이 편관은 어때요? 무정하죠. 유정하지 않죠. 무정한 편관이 나를 막 극하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고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성분이에요. 걔가 절지에 있는 거예요. 때리는데 또 때리고. 그렇다면은 이게 절지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나를 통제하는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 편관 절지가 월지에 있다. 그러면 월지의 이 힘든 상황을 뭐 이렇게 스토리에 따라서 뭐 재생살이 됐어요, 살인상생이 됐어요 하다가 이게 절지에 있으면 한번 끊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편관이 월지에 있다는 건 부모도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 형제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선생님도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만약에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면 예를 들어서 편관이 또 이게 히트를 한번 칠 수도 있잖아요. 기복도 있는 거고 절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모님이 데리고 수영장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이 절지에서 편관에서. 너무 신나가지고 이사 가서 살았는데 이제 1년 있다가 빨간 딱지가 붙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절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다가 또 한 3년 있다가 타워팰리스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절지는 이런 반동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게 월지에 있다는 건 우리 부모 형제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게 편간이라면 나를 극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힘든 부모를 절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부모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절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겠죠. 사주 구성에 따라서는. 그리고 아까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우리 회사 같은 데에도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관이면 남자이기도 하지만 직장이기도 한데 월지에 있으면 직장이기가 쉽잖아요. 그러면은 편관이 월지에 있는 경우에는 절지로 보통 어떤 경우, 그러니까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직업성이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직장이 바뀌기도 해요. 직장이 힘든 직장을 절시켰는데 더 좋은 직장을 갔다가 또 절한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월지에 있는 경우에는 월지의 상황들이 그렇게 절이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뭐 힘들게 했던 나의 뭐 상사가 나간다거나 이런 것도 절지 같은 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준비하면서 잠깐 떠오른 게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뭐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태어난 이 생년월일 시를 알아서 만약에 뽑았다면, 이 대한민국은 10년을 대운으로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한 100년을 이렇게 대운으로 봤다 했을 때, 어쩌면 지금 있는 대운이, 이 100년 대운이 절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조선시대 말에서 핍박당해서 완전히 깡통 찼다가, 그쵸? 저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희 윗세대 부모님들만 해도 막 초콜릿 달라고 다녔던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배고팠고, 건물도 하나도 없었고, 그랬다가 드라마틱하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쵸? 요런 상황들이 절지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고, 그래서 월지절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연지가 절지다. 연지가 절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해외로 가버린대. 딩동댕. 해외로 가버리신 분들 중에서 연지가 절지이신 분들도 왕왕 있기는 하세요. 그게 왜냐하면 나라짜리이기도 하니까 거기에서 단절되는 것들이 있는 거고, 제가 또 준비하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상상을 해봤거든요. 상상을. 그렇다면 연지는 조상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로 치자면 우리 그때 신분제도가 있었죠. 그러면 조상 자리에 연지가 있었다면 뭐 양반이었다가 한번 멸문지하를 당했다거나, 그렇죠. 노비였다가 문서를 태웠다거나 뭐 그런 절정인 상황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 이거를 만약에 좀 전생으로까지 이렇게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저희가 연지가 절지가 됐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지가 절지였다면 그 전에는 미물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바뀌는 순간이 돼서 그때부터 이렇게 내려왔을 수도 있다고 보고, 보통은 연지가 또 이렇게 절지면 외국도 나가시고, 똑같은 얘기예요. 고향하고 월지가 공망이랑 똑같아요. 고향하고 이렇게 인연이 약해요. 고향하고 인연이 약한 경우가 있고, 만약에 연지가 또 그렇다면, 뭐 나는 한국 사람인데 아버지 말고 할아버지는 이북 사람이라던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지가 그렇다면, 연지라면 이건 또 어떨까요? 자식 자리죠. 자식하고 인연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겠죠. 예, 손이 귀할 수도 있겠죠. 예, 이게 지금 우리 한번 저번에도 봤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무자일주 여인이 여기가 해수 절지를 갖고 있으신 분이 있어요. 사주 중에서. 근데 이게 지금 저보다 을묘생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둘 다 기숙학교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지가 생기는 거예요. 만났다, 안 만났다. 그래서 절지가 왔다고 해서 막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고, 심지어 자식 자리가 절지라고 또 쫄 이유도 없어요. 언제 얼마든지 개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고, 우린 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지절지 있죠. 이렇게 일지절지. 일지절지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남편이 생겼다. 보였다, 안 보였다. 남편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겠죠. 예. 어떤 남편이에요? 여기 갑신일주나 을류일주는 평관짓을 하는 남편이잖아요. 평관짓을 하는 남편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이거는 뭐 나쁘진 않죠. 예, 예. 아니면 이거를 조금 또 이렇게 다른 식으로 봤을 때는 나를 엄청나게 무정하게 막 이렇게 몰아붙여서 내가 너무 힘든 남편이 있는데 가끔 가다 그런 짓을 또 안 하는 거야. 술 먹고 그냥 자고. 자기 정신 팔려서 뭐 어디 갈 때는 나를 좀 프리하게 놔둔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절지일 때에는 부부 관계도 뭐 운에서 뭐 충이 들어왔어요, 임묘가 들어왔어요 할 때처럼 좀 이렇게 주말 부부식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계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이거가 부부간에 봤을 때는 꼭 그 물리적으로 떨어졌다 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교감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완전 다른 운동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남편이랑 대화가 안 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눈앞엔 있지만 사라졌다. 그런 상황들도 아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 연월일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월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관으로 있을 때는 내가 급당하는 거라 이게 직장일 수도 있고 내 명예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평관, 그쵸? 이게 한번 단절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요거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을미일주예요. 근데 을유월이에요. 여기 월이에요. 여기가 절지죠. 여기가 절지고 대운이 신사대운이에요. 그리고 지금 을사년이죠. 25년. 그쵸? 보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월지가 절지잖아요. 이렇게 월지가 절지일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뭐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직업이 바뀐다거나라는 표현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던 일들이 이렇게 탁 끊기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생기는 거예요. 절지에 있으면.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뭐 이렇게 방송국에서 PD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뭐 PD를 하셨는데 메인 PD가 아니고 서브 PD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그 머리에 뭐지? 우리 들어가 입봉했다 그러나? 네, 입봉을 하신 거예요. 25년도에. 25년도에.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25년도에 입봉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셨어요. 원래는 내년에 2월, 3월에 나가야 돼요. 올해 다 찍어놨거든요. 다 찍어놨는데 여기가 절지잖아요. 근데 여기가 사화고 사화니까 얘가 좀 기운이 커졌겠죠. 사유축해서. 그래서 이게 다 찍어놨고 방송해야 되는데 이게 절됐어요. 절됐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관성은 밖으로부터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재성에 대해서도 이따 말씀드릴 건데 재성은 내가 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성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관성은 밖에서 생기는 절지적인 상황이에요.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쵸? 이분은 되게 잘 찍어놓고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다 성공할 거라고 했는데 박나래가 나온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안 돼. 지금 박나래 이슈 있는 거 아시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지적인 상황이 올해 생겨서 저번 주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 너무 죄송스럽지만 저희 선생님도 보면 자수가 월지시고 정화신데 거기가 절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되게 좋은 직장 다니시다가 절하시고, 그쵸? 또 좋은 직장 갔다가 절하시고 직업을 바꾸시고 이런 일들이 그게 생겨요.
그래서 그게 직업적으로 그렇게 세게 갈 수도 있고, 내가 하던 일들이 이렇게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편간이 아니고 편재가 절지다. 이건 또 조금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간은 나를 극하는 거니까 어쩌면 외부 요인이 밖에서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편재는 내가 극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죠. 내가 다뤄야 되는 거고, 그쵸? 내 아빠고, 내 장난감이잖아요, 편재. 얘가 절친 거예요.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 여기 편재가 절지인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불안하겠죠, 불안불안. 여기도 특히 아까 그 일주로 있을 때 배우자하고의 관계에서 좀 절지적인 거를 많이 느끼는 경우는 양간보다는 음간이 조금 더 심해요. 그래서 음간절지들. 이렇게 돼 있으면 뭔가 잘 안 통한다. 심리적으로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재성은 내가 극하는 거니까 아까 관성이 절지에 있었을 때는 내가 뭔가 타이틀이 없어진다거나 직장을 바꾼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겼는데 편재가 절지고 없어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와이프는 안 보였다. 응? 와이프가 좀 멀리 왔다 갔다. 그 월지에 있을 때. 월지에 있을 때. 이건 내가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영업사원이라면 내가 다뤄야 되는 손님들이 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재성이잖아요. 내가 취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겠죠. 만약에 학원 선생님이다. 그럼 만약에 학생들이 없어졌다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또 이거를 우리가 묘지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근묘화실로 봤을 때, 만약에 월지의 상황에서 편관이나 편재가 절에 있다. 우리가 묘에 있을 때에도 상대가 여자를 못 만나거나 결혼을 못 합니다라고 표현했는데, 절에 있을 때는 만약에 남자다. 편재가 월지에 있는데 절에 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쉽게 안 나타나겠죠. 나타날 땐 또 확 나타나고. 그러니까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연애가 안 되는데 갑자기 생길 때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어서 선택해야 될 때.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를 뭐 십성적으로 육친으로 보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다루는 거니까 그게 뭔지에 기준을 두고 보셔도 되고, 편과는 또 그렇게 조금 달라요. 근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편재 대운을 지났거든요. 편재 대운을 그때 한번 제가 수업 때 말씀은 드렸었어요. 편재 그때 제가 을사 대운을 지났어요. 을사 대운. 아까 선생님이 임수가 병호를 보고 만약에 4, 5월에 병호를 보면 너무 욕심 많고 부린다고 했잖아요. 돈을 쫓지 말라고 했는데 을사년의 절지잖아요. 얘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얘를 쫓는 거예요. 그냥 이 돈이 안정적인 돈이면 월급을 받는 거면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하게 있겠는데 깜빡깜빡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편재는 막 뭐가 될 것 같고 큰 돈이니까 그래서 10년 내내 이 돈을 엄청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완전히 이래요. 굉장히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명리 공부를 안 하고 이 절지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명리 공부를 하고 받아들였다면 이 절지에서 제가 힌트를 얻을 수 있었겠죠. 아, 여기는 지금 이게 끝나고 다음 챕터가 시작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편재에 정신 팔릴 때가 아니구나. 뭐 다른 생각들을 했을 텐데 이거를 안 배우고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열심히 막 이렇게 꽁무니만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지들은 그런 상황들이 좀 있고, 이 절지를 갖고 있다. 만약에 내 사주에 절지가 있으신 분 있으세요? 많이 있으시네요. 절지가 사주에 있으면 내가 절지적인 거를 알고 있잖아요. 사주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뭐랄까, 절지가 사주에 있으면 절지적인 성격이 있겠죠. 절지가 어떤 거냐면 이게 극과 극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운이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런 기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그쵸? 그 대신 절지는
약간 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적인 거건 인간적인 거건 그게 무엇이건 노력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딱 끊어요. 예, 그 미련이 절지가 없으신 분들보다 절지가 있으신 분들이 미련이 없진 않겠죠. 근데 짧아요, 미련이. 그런 성향들이 생기고 또 하나 제가 관찰해 보니까 절지가 있으신 분들을 관찰해 보니까 나도 이 사람을 끊지만 저쪽에서도 나를 끊을 때가 있어요. 이유를 모르게 그런 거를 좀 왕왕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절지만 그런가요?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대신 절지를 갖고 있으면 반전할 수 있는 기운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절지가 어떤 관이세요? 네. 관? 여기 재성이네, 편재. 자식 자리에 있으신 거잖아요. 여기 두 분 다. 그럼 그래서 자식이 지금 외국가에 있으시죠. 여기도 얼마 전에 집 나갔다. 그렇죠? 서초동으로. 선생님은 절지가 어디 있으세요? 시지에 관. 아, 그럼 선생님도? 애들이 고등학교 때. 아, 그쵸. 예,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 그 대신 이제 절지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게 있냐면, 뭐, 기운적인 거라던가 이런 거는 좋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신적으로 조금 더 자유롭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몸을 쓰지 않고 정신적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 같아요. 사실은 12운성은 일간의 기운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만약에 임수 강의를 선생님이 하셨는데 뭐 근이 없을 때는 막 아무리 임수라도 다 지지가 다 모조리 목화라면 안 힘든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지가 목하고 대운이 뭐 목이고 세운으로 화가 왔으면 이 임수도 고갈되겠죠. 그런 것처럼 물론 임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병지사지 이런 거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절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때 묘지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스토리를 잘 보면 병지, 사지, 묘지, 절지로 가거든요. 그러면 기운이 계속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이 명리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때 사화 들어왔다고 무슨 역마 나가지고 막 이러고 다닌 건데 사실은 그럴 때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고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운들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현명하게 잘 써서 요 시기를 다음 넘어가는데 어떤 에너지를 갖고 갈 것인가로 쓰면 굉장히 절은 잘 쓸 수 있어요.